거야. 뉴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랑연라인 아침 미팅, 더 랑연 라이브. 안녕하십니까. 자지아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운대 아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7일 화요일 아침 미팅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너무너무 좋은 내용으로 아침 미팅에 안 들어오면 안 되겠다. 이거 놓쳤으면 어쩔 뻔했노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내용을 조금 리마인드 해볼까요? 액션 굿뉴스에 우리 조원정 리더님이 나오셨죠. 예전에 초기 사업자 때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이제 두려움의 콜드를 나갔는데 이제 콜드가 두려움이 아닌 설레임이었다. 예. 결국은 해보고 결과 냈던 것들을 다시 해봤을 때 그 설레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를 조금 가지면서 이런 좋은 내용으로 파트너들까지 또 복제가 돼서 다들 콜드에 임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재인식이 되면서 팀들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메인 게스트의 우리 황준표 리더님, 예, 소모적 과시적에서 전문성, 그리고 결과, 성장, 트렌드라는 말이 제 귀에 딱 꼽혔었거든요. 그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깨를 좀 과시하는 이런 거, 돈을 내가 얼마 썼어 이런 거보다 진짜 결과적인 것들에 사람들이 이제 초점을 맞춘다라는 얘기들에 이건 뉴스킨밖에 없다. 결국은 뉴스킨이 트렌드다라는 생각을 많이 느낄 수 있게끔 재인식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역시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액션 굿뉴스입니다. 우리 황민혁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고를 지향하는 제트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황민혁입니다. 저희 그룹장님은 문희선, 홍우진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20년간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와이프가 하는 뉴스킨을 어깨너머로 알고 있다가 내가 하는 제조업과 뉴스킨 사업을 어느 순간 비교를 해봤습니다. 재무, 회계, 영업, 기술, 인력 관리 등 모든 걸 제가 하고 있었는데 이 뉴스킨 비즈니스는 모든 걸 회사가 해주고 사업자들은 마케팅과 영업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마케팅과 영업도 매뉴얼이 또 다 있더라고요. 초기 사업자일 때 배워야 할 내용, 또 탑리더가 되기 위한 자세 등 모든 마케팅과 영업에 관계된 내용들이 랑연 라이브, 뺀잠 라이브, 드림캠프 등 시스템에 다 있어서 이대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는 제조업에 이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하고 시도를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는 직원들의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와이프인 지영 사장한테 의견을 구했더니 뉴스킨처럼 보상을 줘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노력보다 선택이고 도구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경제사분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통째로 오른쪽으로 옮기려는 무리수를 제가 듣던 거죠. 그래서 이 제조업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어떤 계기로 매출 한 400억 정도 하던 회사를 정리하고 23년 11월에 전업해서 지금 혼나며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말이 참 귀에 딱 남네요. 뉴스킨처럼 보상을 줘봐. 네. 맞죠. 뉴스킨은 어쨌든 우리 사업이고 또 거기는 또 왼쪽 사분면에 월급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월급을 많이 줄 때는 입이 찢어지지만 10원이라도 덜 가면은 막 진짜 10원 나오잖아요. 그죠? 예, 예. 구조가.
예, 그래서 누스킨만큼 보상을 주고 자기 사업으로 인정해주면 얼마나 열심히 뛰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사장님, 저도 누스킨 사업을 하면서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많이 보고 또 많이 만나보고 했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보면 다 안다. 내가 해봤다.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랬더니 사업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오히려 자기 의견을 다 쏟아내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근데 사장님을 제가 보면 참 놀라운 게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어요.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배우시고 또 자존감, 뭐 내가 했던 어떤 업적 이런 걸 다 버리고 지금 혼나가면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모습이 저는 진짜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뭘 믿고 그렇게 다 내려놓으셨는지, 그리고 최근에 또 사장님이 콜드도 많이 하시고 계시고 성과도 있는데 또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요? 네. 사실 저는 이미 이 뉴스킨 사업이 대단하다는 것을 와이프가 하는 걸 보면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아는 제조업과 뉴스킨을 비교하면서 이 뉴스킨 사업이 갈수록 자산이 쌓이고 또 사람이 남겨지는 사업이라는 걸 알고 대단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고요. 회사를 경영할 때 저는 직원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했습니다. 그게 사장이거든요. 또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이 뉴스킨 사업이 리스크가 없다는 데에 처음에 가장 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 사업을 제가 정말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리스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였더라고요.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까딱하다가는 백수가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전에는 시스템에서 배우고 오후에는 약속이 없어도 무조건 밖으로 나가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나가려고 하니 나가지지가 않아져서 일단 나가는 게 목표였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약속이 생기고 또 약속이 없는 날은 콜드를 하고 그렇게 점차 일을 배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영 사장이 저보고 가장 쉬운 기본은 본인 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TR9T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임상이 나니까 주위에서 관심을 갖고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클로징은 사실 안 되더라고요. 시스템에서 듣고 배우고 뭐 콜드하고 사람 만나고 이런 일과들이 당장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런 경험들이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물어봤을 때 클로징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양자기 약속을 잡고 측정 결과를 가지고 제안서를 만들어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날 친구는 저 이야기를 듣고 저를 믿고 할 테니 저처럼만 만들어 달라고 해서 TR19, TRME, 뉴스스팬, 에이지락, 메타 뭐 제안하는 전 제품을 구매하고 현재 2개월째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하고 또 본인 임상 결과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 스스로 또 우리 팀방에 자기의 그 임상 결과들을 공유를 하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친구 덕분에 정말 큰 깨달음을 알았습니다. 콜드도 하고 데몬도 하고 초대도 해보고 또 SNS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도 잘 나오지 않던 이 클로징이 내가 임상이 나고 또 그걸 알아봐 주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또 자신감이 생기니까 자연히 말에 확신이 생기고 그러니까 클로징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친구의 건강하게 된 그 변화된 모습에 그 친구 가족들도 모두가 다 이번에 또 TR을 하게 됐습니다. 예, 또 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뉴스킨 제품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게 참 감사했고요. 무엇보다 제가 이 친구를 지금 계속 케어하면서 감사한 거는 이 친구가 계속 저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요. 친구가 뭐 자기를 변화시켜줘서 너무 고맙다. 친구야 정말 고맙다. 계속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고객으로부터 듣고 사업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네. 네네. 아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사업을 아까도 이제 크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직원도 내가 알기로 한 80여 명 넘고, 그죠? 그 2개의 사업체를 꾸릴 만큼 굉장히 큰 사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단 말은 그냥 보너스 줬을 때, 월급 조금 올려줬을 때, 그런 거 말고는 딱히 들을 일이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돈을 쓰고도
감사하다고 했을 때는 그 이상의 것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 돈 네. 주고도 살 수 없다고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장님 보면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처음부터 가르치는 게 애용, 추천, 설명, 후원. 네. 나부터 애용을 해라. 내가 쓰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내가 쓰면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도 자신감이 생길 거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딴짓을 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은데 사장님은 정석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지켜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가 이제 그 카톡 내용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빠른 기간 내에 굉장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한번 띄워볼까요? 예. 자, 여기 보면 이게 12일째 되는 때 이제 그분이 항상 팀방에다가 감사의 글과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일째를 보니까 베둘레헴이었던 이 허리가 약 2인치 정도 줄었다. 2인치가 꽤 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얼굴형이 가름해졌다. 친구들이 젊어 보인다고 한다라는 얘기를 12일째 벌써 들었던 거예요. 나이가 50 중반이거든요. 50 중반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살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젊어졌다. 이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만성 설사를 약 15년 정도 걸쳐서 했대요, 여러분. 15년이나. 그런데 12일 만에 그 설사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얘기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변의 색깔도 전성기 시대의 그 색깔로 변했다.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내용들을 올렸고,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한 달. 30일째 되는 때에는 이제 간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올렸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간 기능이 한번 떨어지면 이게 다시 올리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지방간이 있었고 수치가 85, 148, 188, 정상이 40, 41, 10, 71이었다고 자세히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도 몰랐는데 정상 간 수치가 이거였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끔 팀 안에 있는 팀원들이 다 느낄 수 있게끔 친절하게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2달 동안 병원에서 약을 먹었대요. 간을 회복할 수 있는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었는데 결정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하고 한 달 만에 정상으로 변했다. 수치가 48, 56, 124가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다른 이제 수치들도 많이 높았대요. 그것도 정상적으로 모든 게 변했다라는 게 가장 큰 수학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가장 큰 수학 중에 하나라고는 하지만 한 달 만에 이 몸의 변화가 이렇게 큰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 TRIT 그리고 TRME 얼마나 대단한 제품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확신을 가지고 버떡버떡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결국은 사장님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 컸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런 확신이 있으면 사실 처음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워주는 법이거든요.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그만두는 사람들을 보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이런 스타트가 너무 좋은데요. 저는 사장님한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불도저 같다. 한 번씩 보면 무서워요. 콜도 나가는 것도 무섭고요.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걸 옆에서 딱 보고 미팅을 할 때도 이 눈빛을 보면요. 와, 진짜 해내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럼 감사합니다. 사장님, 목표가 굉장히 남다를 것 같고, 그리고 반드시 해낼 수 있는 목표라고 저는 반드시 믿고 있는데, 어떤 목표로 지금 올해 진행을 할 건지 목표 얘기하고 마무리할까요? 예, 올해 목표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대표자한테 혼 안 나고 사업하는 거고요. 또 대표자 없이 세조의 EBP 라인을 제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제 개인적인 목표고요. 우리 부부의 올해 목표는 포스타 플래티늄이 목표입니다. 열심히 해서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혼 안 나고 하는 예, 거.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사장님한테 오히려 자문을 더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열립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열심히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다음은 밤새 소식입니다. 밤새 소식. 이번에 테넥스 그룹에서 굉장한 일을 또 벌이셨더라고요. 아유, 저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테네스 그룹에서 동행 시스템이라고 해서 연탄 봉사로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고 합니다. 동영상 잠시 보실게요. 여행자여 안녕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 그대로 내가 사랑한 너의 말투 너의 웃음 그대로 생각해보면 똑같은 풍경 이 하늘과 바람 복잡한 도시 그대여 눈을 감으면 나는 늘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행운을 빌어줘요 웃음을 보여줘요 눈물은 흘리지 않을게 Goodbye 뒤돌아서지 마요 쉼없이 달려가요 노래가 멈추지 않도록 수많은 이야기 끝없는 모험만이 행복한 동행! 와 함께 네. 아우, 정말 행복한 동행입니다. 누스킨의 선의의 힘. 예, 맞습니다. 장경호 사장님. 그죠? 자랑스럽습니다. 그죠? 뿌듯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미소도 너무 아름답고요. 자, 그래서 이 연탄 하나가 3.65kg라고 합니다. 거의 4kg 정도 되는 연탄 하나의 무게를 아까 보니까 막 6장 막 이렇게 지고 가는 모습 보면서 저도 옛날에 연탄을 막 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각도만 잘못해도 이거 뒤로 확 다 이게 떨어져 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이 몸을 어쨌든 이렇게 수그리고 가야 되는 그런 이런 불편한 자세로 해야 되는 그런 자세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네요. 저도 나이가 꽤 된지라. 근데 지금도 연탄이 저렇게 있네요. 그죠?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일 하셨습니다. 테네스 그룹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넘치는 그룹답게 좋은 일 잘하셨고 예. 선의의 힘을 실천하신 데 대해서 저희가 오히려 따뜻하고 뿌듯합니다. 자, 다음은 MC 원픽입니다. MC 원픽. 자, 오늘도 역시 남지우 사장님께서 일주일간 예, 여러분께 굉장히 좋은 소식과 이쁘게 만들어진 MC 원픽으로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남지우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지우입니다. 화요일 MC 원픽은 뉴스킨의 레전드이자 바로 바디바입니다. 사실 여기 들어와 계신 505명 중에 바디바를 아직 안 써보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바디바는 뉴스킨을 대표하는 헤리티지 제품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비누가 아니라 바라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바디바의 가장 큰 특징은 4에서 5pH의 약산성을 띠고 있고, 그걸 단단하게 고체화시켰어요. 이렇게 약산성 비누를 바 타입으로 만드는 것은 그 기술력은 선진국에서조차도 힘든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디바의 향은 과연 무엇일까요? 잘 맡아보면 자몽향이 나거든요. 자몽이 다이어트에 좋은 거는 다들 아시죠? 전 바디바의 상큼한 자몽향을 좋아해서 꼭 샤워할 때 바디바를 써주고 있거든요. 인위적인 자몽향이 안 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약산성을 띈다고 해서 클렌징 효과가 없으면 또 안 되겠죠? 뉴스킨의 바디바는 깨끗한 클렌징을 해줄 수 있는 세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로에베라와 알란토인으로 부드럽고 매끄러운 피부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쓸 수 있다고 해서 이름이 바디바거든요. 올인원 제품이기 때문에 샴푸, 린스, 바디워시가 귀찮으신 남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세안제, 샴푸, 바디워시가 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클까요? 우리 피부는 pH 5에서 6 정도의 약산성이고, 약산성이 박테리아나 미생물의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피부의 기능은 약산성일 때 가장 건강하며 피부 장벽이 손상되었을 때 점점 피부의 산도가 알칼리성으로 바뀌어 가는데 그런 피부는 여드름, 염증, 뾰루지에 취약해지게 된대요. 특히 문제성 두피이신 고객님들께 거품을 내어서 2, 3분 정도 방치해 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바디바이 활용법이고요. 또 물론 아토피나 여드름이 고민이신 분들도 이렇게 거품을 내어서 거품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도 가끔 여드름이 올라오거나 피부 장벽이 조금 무너졌다 싶으면 바디바에 거품을 내어서 피부에 얹어서 팩처럼 사용하거든요. 바디바는 호호바 오일과 비타민 E 유도체가 들어가 있어서 피부 보습 장벽을 보호해 줍니다. 이렇게 샤워볼에 거품을 이렇게 물을 묻혀서 거품을 내면 거품이 아주 잘 나거든요. 그렇게 거품을 내어서 샤워를 해 주면 좋고요. 또 특히 등드름이 고민이신 분들도 바디바를 쓰시면 정말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러면 바디바의 보관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뉴스킨몰에 보시면 이렇게 바디바 트레이와 그리고 샤워볼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바디바 매니아 고객님들께 함께 알려드리면 센스 있게 바디바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바디바는 사용 후에 이 트레이에 잘 말려주시면 아주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산성 바디바를 쓰시게 되면 근본적인 피부 고민들이 해결이 될 거예요. 저는 40년 전부터 뉴스킨이 우리 피부에는 약산성을 써야 한다고 고집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바디바의 전 세계 판매량을 모두 쌓아 올리면 롯데월드타워 5,670개를 지을 수 있는 높이라고 하니까 제품력은 뭐 믿어 의심치 않고 말 그대로 뉴스킨의 헤리티지가 대단한 거죠. 이렇게 저는 고객님들께 약산성 테스트를 해드리면서 바디바를 구매하실 때마다 이 카드를 함께 드리거든요. 단순히 이 제품이 좋다가 아니라 바디바를 왜 내 피부에 평생 써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단계를 꼭 거치셔야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은 강아지를 키우시는 반려인들은 모두 주목해 주세요. 사람뿐 아니라 강아지도 바디바를 쓰고 피부병이 나았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희 강아지인데요. 피부병이 있어서 내내 긁었었는데 이렇게 바디바로 샤워를 해주니까 피부병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뭐 했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과 강아지 피부병 얘기를 하다가 바디바가 전달되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말 개도 사람도 다 써야 하는 바디바였습니다. 아직 설날은 멀었지만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아지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예, 누가 강아지가 레피스가 된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 강아지의 그 털 그 결이 너무 부드럽고 요 눈물을 이렇게 새카맣게 나는 그거 있잖아요. 그 자욱이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없어서 "뭐 썼냐."고 물어봐서 그 주위에서 다 바디바를 쓰기 시작하면서 누군가는 또 사업자가 되고 그 강아지 때문에 레피스가 됐다는 스토리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이 좋은 제품은 어쨌든 전달이 되게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지우 사장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요거 딱 이렇게 영상을 또 오려서 편집해서 또 많은 소비자들한테 나누면서 좋은 정보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자, 여러분 공지 다들 보셨겠지만 1월 9일 날부터 시작되죠. 1월 9일부터 1월 31일 금요일 11시 59분까지 마인드 360 1개월 패키지와 3개월 패키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개월 패키지를 했을 때 옵티멈 오메가, DHA, EPA가 많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마인드 360과 함께 짝이 돼서 들어가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구성해서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에 37,000원이나 하는데
하나를 주고 3개월 패키지에는 3개나 줍니다. 그럼 11만 1,000원의 또 기프트를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1월 9일부터니까 지금부터 명단 잘 보시고 마인드 360 드시는 분들 한 분 한 분한테 이런 정보를 드리면서 지금 카드 결제도 몇 개월 무이자가 되는지 여러분 공지사항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우리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딱딱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뭐 무이자가 되지 이렇게 물으면 바로바로 제일 긴 게 어디 거야? 이게 몇 개월 돼?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 미리 준비하고 확인하는 습관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삼삼헬시 소식입니다. 우리 총괄 수석님이신 성령기 수석님 모시겠습니다. 성령기 수석님. 네, 안녕하세요. 3.3 헬시클럽 총괄수석 성영기입니다. 네, 2025년 1월달 첫 번째 공지사항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2025년 1월 첫 번째 53기를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TR 라이티와 TR미 그리고 혈당 엣지와 쉐이크라는 제품을 가지고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TR 라이티와 TR미는 3.3 헬시클럽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그리고 재신청하시는 분들은 혈당 엣지와 쉐이크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시작은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지금 빨리 빠르게 헬시 컨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바로 반배정을 받고 내일부터 함께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그래서 전체 미팅 1월 1주차 미팅이 있는데요. 우리 3.3 헬시클럽의 총괄수석 박승혜 수석님께서 세팅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해 주고 계세요. 2025년 새해에 제 주위에서도 그렇고 저 또한 그렇고 다 함께 건강해지고 날씬해지고 이렇게 좋은 다이어트로 새해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바로 그 첫 번째 시작이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께 강의도 그리고 3.3 헬시클럽도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기수부터 3.3 헬시클럽 신청하실 때 필수로 제출해야 할 추가 사항들이 있었어요. 3개월 이내 건강 진단표인데요. 이 안에는 인바디 데이터, 그리고 혈액 검사, 총 콜레스테롤, 그리고 혈당 검사와 간 수치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셀럽 도전할 때는 이 기준을 가지고 3개월 뒤에 어떻게 변했는지 또는 6개월 뒤에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셀럽을 선정할 때 기준으로 하니까요. 여러분께서는 만약에 셀럽을 도전하는 회원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3.3 헬시클럽 전체 미팅에서 뵙도록 할 거고요. 저희 헬시컨들이 소양교육을 통해서 또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저는 또 소양교육을 위해서 강변으로 날아가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우리 수석님 그리고 컨님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소비자들을 티업해서 이 프로그램 안으로 플러그인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 그대로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네요. 그죠? 간 수치까지 다 이렇게 측정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 티업해도 뭔가 호기심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비포만 찍는 게 아니라 간 수치까지 다 찍어서 건강 상태까지 제출해라. 이런 프로그램이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성희도입니다. 자, 시스템에서 배우고 필드에서 나누자. 여러분, 시스템에서 배운다는 게 얼마나 큰지 우리 이번 주 주제가 움직이자, 퍼뜨기잖아요. 움직여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오전에는 아침 미팅을 참석하고 나가야죠. 무조건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물론 사무실 가서 참석을 해도 상관없지만 나가서 어쨌든 이 시스템에서 배우고 그리고 배운 걸 그대로 써먹었을 때 그게 반복되면 경험이 되고 또 경험이 또 누적이 되면 또 성장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반복하는 사업이 뉴스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우리 자, 다음은 메인 게스트입니다. 조기재 스폰서님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시네. 다음은 메인 게스트입니다. 자, 어저께 너무 좋았죠. 트렌드가 트렌드다. 자, 오늘은
트렌드가 뉴스킨이다. 우리가 트렌드 24, 25 뭐 늘 회마다 나오지만 읽어도 제대로 이 포인트를 못 잡을 수도 있지만 책 읽어주는 남자가 아닌 뉴스킨으로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남자, 트렌드를 뉴스킨으로 이해시키는 남자. 예, 메인 게스트 황준표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어서 트렌드 얘기 같이 또 조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그 러닝을 예시로 들어서 사람들이 이런 여가가 몰아서 쓰는 여가가 아니라 여가가 일상화가 되었고 일상화된 여가에서 자기의 성장 그리고 또 장기적인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해 나간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이 성장의 욕구가 있는 한 해인 만큼 우리 이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최고의 시스템을 가진 뉴스킨에도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제 그 연예 프로그램 아시죠? TV에서 하는 연예 프로그램 그리고 저속노화 이 두 가지의 이 토픽을 가지고 또 비슷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해 볼게요. 네, 화면 잘 보이십니까? 네. 자, 여러분 연예 프로그램 좋아하십니까? 네. 요즘에 이 연예 프로그램 전성기입니다. 어, 아주 예전에도 그 연예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조금 최근의 트렌드를 한번 볼게요. 2008년도에 우결, 우리 결혼했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짝이라는 프로그램이 조금 유행을 하다가 또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이제 하시, 하트 시그널의 흐름을 탔다가 환승연애 기억하시나요? 한년2에 와서 절정을 찍었죠.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하는 과몰입 신드롬, 이것 때문에 너무 아프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신드롬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어서 사실은 같은 연애 프로그램이지만은 결은 완전히 다른 나는 솔로다, I am 솔로 16기 특히 우리 영숙과 상철로 대변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의 추이에도 트렌드가 담겨 있거든요. 자, 환승연애 2와 나는 솔로 16기 이 두 가지는 그야말로 이제 이 연애 프로그램의 좀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이 비슷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카테고리는 비슷하지만 결이 정말 다르죠. 썸네일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환년2에서 볼 수 있는 썸네일들은 저렇게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는 솔로 16기를 이렇게 보면 뭔가 좀 기괴하거든요.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고 하면 한년2를 보시는 사람들은 최애가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고 그 캐릭터에 몰입을 하는데 과몰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잘 안 되거나 억울한 상황을 겪으면은 굉장히 분노하고 슬퍼하고 이 감정선이 벗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솔로는 그렇게 능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봅니다. 바깥에서 보고 주로 하는 것은 비판입니다. 같이 떠오르는 키워드들을 보면 뭐 기괴하다, 오늘은 무슨 짓을 할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도파민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저거를 보면서 주로 사실은 씹고 비판하고 재밌어하고 환년2 때처럼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고 재밌어하고 도파민을 추구하는 이런 두 가지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년2에서는 사람들이 주로 달리는 댓글이 이런 거예요. 나 진짜 과몰입 안 하고 라이트하게 가볍게 덕질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몰입이 된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내가 일상생활 하기도 힘들다. 나는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지 현타가 와서 두 배로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 트렌드가 조금 어떻게 넘어왔냐고 하면 그 한년2에서 이제 절정을 찍었죠. 우리나라 연예 프로그램. 과몰입이라는 트렌드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이 환년2가 같은 이런 이 프로그램이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2022년도가 되니까 급격하게 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나솔로 대변되는 도파민, 재밌게 보고 쉽고 뭐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 과몰입 관련해서 키워드들을 보면은 10번을 보세요. 이 트렌드가 바뀔 때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현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2018년도에 12위의 현타가 나왔다가 8위, 5위 이렇게 올라가면서 힘들다, 싫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타가 이렇게 강하게 오면은 이 트렌드가 바뀝니다. 더 이상 이제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나는 이제 바뀌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도파민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도파민, 나솔로 대변되는 이제 이 도파민도 2022년도에 15, 15위로 나왔다가 작년에 이제 7위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바깥에서 보고 씹고 막 저게 저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지금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이거 보고 책 많이 읽어야지 생각함. 나도 진짜 누구누구 보면서 솔직하고 진심으로 살아야겠다. 다시 한번 결심함. 누구누구 진짜 좋은 사람이다. 어, 이게 연애 프로그램, 연프를 보고 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전에는 내가 어떤 최애가 있어서 과몰입해서 감정선에 완전히 접어들었던 트렌드가 있었다가 완전히 능동적으로 내가 최애를 선택해서 덕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온 프로그램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좀 이렇게 씹는, 비판하는 이런 연장선이 왔다가 그런 것들이 현타가 오면서 이게 이제 연프를 보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이 연애 남매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나도 좀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좀 저런 거 배우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과몰입하면서 능동적인 포지션에서 수동적인 포지션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능동적인 포지션에 왔는데 감정의 소모가 아니라 뭔가 교훈적인 거, 배우고 싶은 거. 제가 어제 이제 러닝 트렌드에서 2025년도의 트렌드는 성장하는 러닝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은 그게 2024년도에 이미 나타난 트렌드고요. 우리가 연애 프로그램을 봐도 이런 흐름들을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과몰입에서 도파민으로 넘어왔는데, 올해는 능동적이면서도 발전적인 방향을 사람들이 추구하는 쪽으로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연애 남매 관련해서 이제 이 감성어를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좋다, 재밌다, 진심이다, 설렌다 이런 것과 함께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랑연 라이브 트렌드의 주제는 뉴스키니 트렌드다라고 하는 건데요. 성장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람들이 올해 와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부각을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슬프고 감정이 과몰입되는 것에서 이제 뭔가 기괴하고 신기하고 뭐 저런가 하는 것에서 이제 좋은 사람 트렌드로 넘어오면서 이게 확실한 우리 뉴스킨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죠. 좋은 사람을 보고 나도 저런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그래서 올해 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주요 감성이 좋은 사람, 닮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우리가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 또 우리가 사람들을 리크루팅하고 새로운 사람들 신규를 이끌 때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연애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서 2024년도에 가장 히트를 친 프로그램 중에 하나, 뭐 흑백 요리사를 뺄 수 없겠죠. 그런데 이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 처음에 떨어지셨어요. 이 여경래라는 셰프.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존경을 얘기하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쪽으로 컨텐츠를 소비합니다. 그리고 이 흑백 요리사 최고의 스타는 이제 이 에드워드 리였죠. 심지어 우승자도 아닌데 이분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뜨면서 한국 프로그램에도 나오시고, 근데 특히 이제 10화에서 하지만 한 번 걷기 시작하면 끝까지 걸어야 하죠라는 명언을 남기면서
이분에게 굉장히 포커싱이 된 상태로 흑백 요리사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뭔가 이 좀 기괴한 미션들이 주어집니다. 사람들을 잠을 안 재우고 두부 미션이라는 걸 시키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팀전을 이렇게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차가웠어요. 아니, 왜 명장들을 모셔놓고 방송 기획을 저따위로 하냐? 셰프들이 자기 실력 발휘하는 거 보고 싶은데 왜 계속 팀전 시켜가지고 빌런들이 눈에 띄게 하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닮고 싶은 캐릭터, 배우고 싶은 캐릭터를 지켜주고 그것을 보고 싶다라고 해서 컨텐츠의 방향성이 굉장히 자극적인 것에서, 비틀어진 것에서 올바른 것, 교훈적인 것, 닮고 싶은 것, 좋은 것, 이쪽으로 사람들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흐름 쪽으로 완전히 넘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뉴스킨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좀 이런 것들이고요. 제가 한 차트를 넘어갔네요. 자, 연애하기 전에 이 시뮬레이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이제 트렌드 하면은 우리가 트렌드 코리아가 마치 대명사처럼 조금 되었어요. 근데 뭔가 전반적인 트렌드들을 수집해서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서는 트렌드 코리아도 좋지만은, 이게 과연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라고 조금 철학적인 사유, 어떤 생각을 가져가고 싶으시면은 저는 이 송기령 작가를 조금 주목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 트렌드 분석가이시고요. 뭐 굉장히 이제 지금 최일선에 계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시대예보 핵게임에 이어서 호명사회라는 책이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회라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이름 안 부르고 김 부장님, 김 차장님, 누구 사장님, 그 사람이 어떤 조직에서 가진 직책이 그 사람을 대변했다면, 이제는 문희선님, 김지영님, 박지한님, 남지우님,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시대, 뭔가 부장, 과장, 차장으로 대변되지 않는 그 고유의 사람으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들이 과잉 시뮬레이션에 빠집니다. 자, 과정은 온데간데 없고 결과만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학습, 공부라고 하는 것에서 이 공부를 하는 자체의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꿀팁. 어떻게 하면 시험 잘 볼 수 있어? 어떻게 하면은 덜 공부하고 효율을 극대화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어?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공부의 장점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경쟁과 효율성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인성적인 문제, 그리고 멘탈이 약해지는 문제, 철학적인 문제, 그리고 사람들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 내가 공부에서 사실은 거의 어떠한 즐거움, 도파민이나 교훈도 느끼지 못하고 다만 내가 경쟁에 앞서기 위해서 이 30살까지 공부를 해서 들어온 이 직장이 왜 이 모양인지에 사람들이 화를 숨길 수 없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계속 이제 꿀팁을 찾으니까는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삶이나 교훈을 통해서 이걸 나한테 자꾸 머릿속으로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회피적 시뮬레이션은 그런 거예요. SNS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 SNS 뭐 나 하겠어 내가 저렇게까지? 나는 저렇게 못하겠어. 사람들도 이거 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회피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경쟁 과다 시뮬레이션은 이 분석 마비를 가지고 오는데, 쉽게 말해서 SNS 하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근데 SNS 하려고 마음먹고 나서 뭐 하냐고 하면 로직을 공부하고 알고리즘을 배우고 뭐 영상 툴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쭉 계획을 세워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디자인도 챙겨야 되고 교훈성도 있어야 되고 밈도 해야 되고 릴스도 찍어야 되고 라는 계획만 쭉 세우고 막상 시행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조차 못하고 시뮬레이션만 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 충족적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시크릿 같은 겁니다. 잘 될 거야. 2025년 올해 한 해 잘 될 거야. 파이팅! 하고 그걸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너무 과잉의 시뮬레이션, 뭔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도전하고 얻어내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생략되어 버리고 결과만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이 과잉 시뮬레이션으로 오면서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번 주의 주제가 움직여라 퍼뜩인데, 이 적응적 시뮬레이션. 이거는 해보면서 그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재미도 있고 교훈도 있고 성장도 하고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뉴스킨 꿀팁, 쉽게 티밀리트 가는 방법, 이런 것들이 한계에 도달했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것은 어제 우리 조기조 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움직이라 퍼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우리 문희선 MC님이 무엇을 움직이라, 어떻게 움직이라가 아니라 일단 움직이라라는 메시지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셨죠. 적응적 시뮬레이션, 현장에서 뛰면서 겪어보면서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단순한 결과 외에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잉 시뮬레이션의 시대에서 적응적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우리가 얻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너무 많이 놓치고 살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액션 해야 되는 이 적응적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프에 이어서 노화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주스킨이 사실은 대표적으로 이 안티에이징 기업이죠. 자, 노화를 언급하는 추이가 2013년도에도 노화를 굉장히 많이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2024년도에 지금 정점을 찍고요. 2025년도에 노화를 더 많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노화를 누가 얘기하냐고 하면요. 2023년 3월을 기점으로 2030이 3040보다 노화를 더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트래픽이 급증합니다. 20, 30대들이 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지우 사장님 같은 저런 세대가 안티에이징, 노화를 얘기하는 게 맞아가 아니라 지금 3040, 5060보다 노화를 더 많이 얘기하는 트렌드가 2020년도 초반부터 와서 2023년도에 완전히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트렌디한 사람들이 노화를 얘기합니다, 지금. 자, 노화 관련해서 연간 이 감성어 느낌에 대한 순위를 이렇게 보면요. 2030이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노화는 생긴다, 또는 좋다, 뭐 보여진다, 빠르다, 좋지 않다, 무섭다, 싫다. 이거는 뭐냐면 아직 노화를 겪어보지 않은 이 세대들이 노화에 대한 공포감, 노화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040의 순위를 보면요. 느낀다, 슬프다, 아프다, 뭐 이런 게 나와요. 처진다. 뭐냐면 직접 몸으로 노화를 느끼는 세대들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노화를 느끼지 않은 세대들이 이 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고 있는데 연관어를 보면 1위가 피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화에 있어서 겉으로 보여지는 피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040는 슬프게도 병원이 나옵니다. 이제 노화 관련 질병 때문에 내가 병원을 가야 돼. 뭐 이런 게 나오고요. 2030은 그에 대한 대비를 얘기합니다. 운동, 그리고 똑같이 스트레스 나오고요. 근육 나오고요. 단백질 나오고. 근데 2030의 23위에 보면 저속노화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저속노화가 트래픽 양이 작아서 23위가 아니라 지금 21년도부터 모아서 오다 보니까 그렇고요. 23년 아까 3월을 제가 말씀드렸죠. 2030이 3040을 역전하는 저 시기부터 저속노화가 트렌드 1위입니다. 그래서 이 저속노화가 꾸준히 이것을 언급을 하고 있다가 2023년 3월을 기점으로 최고의 키워드, 우리가 트렌드 2025에도 10대 트렌드로 지금 선정이 될 정도로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천히 노화될 것인가라고 하는 트렌드가 굉장히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2030을 중심으로요. 자, 그래서 2023년 3월 아주 최신의 트렌드입니다. 이쪽으로 우리가 다 넘어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30이 이 저속노화, 식단 잘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지 곧대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었어요. 저속노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트렌드 세터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고속노화 해야지. 나는 가속노화 해야지. 그래서 고속노화 식단 개 크게 시작, 또는 마라엽떡 착한 맛 통유부 분모자 추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일종의 밈으로 사실은 이제 비웃는 겁니다. 비웃음에서 이렇게 시작되면서 관심도를 높이는데 거기에 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 저속노화를 대변하는 정유영 교수가 그 라면에다가 얼음과 렌틸콩, 삶은 렌틸콩을 넣어서 먹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한 거부감, 나는 저렇게 못한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저거는 좀 기괴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판으로 넘어옵니다. 항상 트렌드들을 보면요, 이게 처음부터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게 조롱거리가 됐다가
비판의 대상이 됐다가 그러면서 수용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전형적인 트렌드를 조금 이렇게 밟고 있고요. 이것과 함께 급격하게 왔던 트렌드가 이 혈당 관리라고 하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속노화의 일환으로서 굉장히 탄력을 받고 지금도 최고의 이제 트렌드죠. 이 혈당. 자, 이 저속노화 관련 연관어 순위를 보면은 최근 트렌드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를 보면요. 뭐 가속노화, 고속노화 이런 것들은 약간 좀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밈이고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굉장히 좋은 대응들이 나옵니다. 이 정혜영 교수가 급속 사망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급속 사망은 긍정어일까요? 부정어일까요? 긍정어입니다. 내가 젊을 때 저속노화해서 젊고 싱싱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탁 죽는 거예요, 자다가. 그래서 뭔가 이 시대의 흐름을 굉장히 잘 관통했고, 이거를 어디서 소통했냐면 트위터, 지금의 X에서 소통하면서 2030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끌어냅니다. 자, 근데 2024년에 들어와서 하반기의 연관어 순위를 보면 뭐가 나오죠? 샐러드, 음식, 아침, 점심, 저녁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트렌드가 이미 받아들여져서 일상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저속노화 해야지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030들이 진지하지 못해, 꾸준하지 못해, 뭔가 건전하지 못해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2030들이 받아들일 때는 예전에 이 지금 4050이 트렌드를 받아들이던 것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처음에 조소해요.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아요. 조소와 조롱, 밈으로 가지고 장난치고 놀다가 이게 더 훅 들어오니까 강하게 비판하다가 어느 날 수용하게 되는 이런 전형적인 트렌드의 단계를 밟았는데 이미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에. 그런데 사실은 이 저속노화라는 용어가 사실은 좀 트렌디한 거지, 우리가 이 안티에이징 기업으로서 안티에이징 얘기를 꾸준히 해왔던 기업이 바로 뉴스킨이고, 이 안티에이징에 대해서는, 저속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너무 많죠. 우리가 TR90, 뭐 33일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저속노화거든요. 다만 기존의 이제 이런 안티에이징, 다이어트, 건강을 이 키워드들을 가지고 왔던 트렌드 세터들이 굉장히 이 영양제의 옹호론자였던 것과 대변해서 정유현 교수는 이 영양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트렌드와 함께 한 가지 챙겨서 가야 될 것은 영양제, Y파마넥스 이것을 왜 먹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로직을 가지고 여기에 가서 들어가야 되죠. 이분은 이 병원에 계시면서 영양제에 대한 좋은 경험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시중에 있는 영양제에 대한 임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사실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를 같이 가지고 가셔야 이 저속노화 트렌드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 전반적인 앞전 부분은 이미 대단한 트렌드가 왔고, 여기서 우리의 제품을 가져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Y파마넥스를 굉장히 강력한 로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가속노화, 저속노화의 좀 또 폭발적인 키워드가 계저씨였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대학병원 교수들이 이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이 계저씨로 완전히 저속노화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속노화 이런 거 안 할 건데, 그런 거 필요 없는데 라고 했던 사람이 이 한마디에 다 무너집니다. 당신들 저속노화 안 하면 계저씨 됩니다. 저도 계저씨 되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저씨는 이 나이를 들어가는 중년들이 늙어가면서 기괴하고 이상하고 밉게 못나게 이렇게 늙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다 싫은 거예요. 계저씨 안 되려고 하면 저속노화 해야 되는구나. 이 한 방으로 이 대한민국 사회를 잠재워 버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저속노화가 계속 가긴 하겠지만은 새로운 트렌드가 하나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계저씨의 정의를 이 정유영 교수가 어떻게 내렸냐고 하면 굉장히 심리적인 거를 얘기를 합니다. 화가 많고 욕심 많고 권력으로 갑질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계저씨입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하면 이 멘탈과 관련된, 멘탈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트 많이 보셨습니까? 이걸로 지금 대표하거든요. 정유영 교수가 항상 이 강의에서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잠을 작게 자면은 아침에 코티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전두엽 기능이 저하가 되고 편도체가 과활성화돼서 쾌락을 추구하고 의사결정에 실수를 내린다. 그래서 하루 종일 쇼츠만 보고 앉아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하고 나쁜 음식 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를 학대하고
타인을 학대하고 자기 학대의 대표적인 사례로 쇼츠를 보는 거, 하루 종일 폰만 보고 있는 거, 배달 음식만 나한테 계속 먹이는 거, 이런 것들을 꼽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 멘탈 다음 단계는 우리가 이 멘탈 케어 쪽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80만 유튜버 박승현님, 어제 이제 이분이 지금 보면 굉장히 이제 우울증에 빠져서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쓰레기 더미에서 저렇게 있죠. 이분이 이제 어제 돌아가셨어요. 뭐 건강적 이유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깊이 파지 않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이분이 이제 우울증을 계속해서 이제 호소를 조금 했었거든요. 뭐 더 길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이 멘탈 쪽 케어.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지 좀 더 선진화된 트렌드를 보면은 다 뭐 하냐고 하면 폰 끄고 여기 들어가서 일주일씩 명상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점점 많이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도 등장이 되는데 탑 CEO들이 명상에 빠지고 멘탈 케어 쪽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쪽에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투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제가 어제 여가가 일상화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사람들이 시간이 생겨서 뭔가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은 미국처럼 2주일씩, 일주일씩 폰을 뺏어간다. 여러분들 그거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여가가 조금 생기긴 했는데 일주일 동안 폰을 안 보고 살 만큼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지금 이 걱정되거든요, 그렇게 살기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의 대응보다는 무언가 다른 조금 대응, 즉각적인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 그게 우리가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인드 360이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우리의 어떤 습관들을 조금 잡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멘탈 헬스 케어가 저속 노화를 이은 다음 트렌드를 가지고 갈 것이다. 그리고 저속 노화의 트렌드는 여전히 메인 트렌드로서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순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우, 음소거 되어 있어요. 네네. 지금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정말 질문할 게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내용들을 간략하게 누스키나 시켜서 다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이제 개젖이라는데 개줌마도 있을 것 같아요. 개줌마. 그죠? 결국 우리가 인제 과잉 시뮬레이션에서 적응 시뮬레이션 아까 그 말도 굉장히 와닿았던 게 계속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누스킨 백수라고도 해요. 참석은 잘하고 배우긴 잘하는데 실천 안 하는. 그것보다는 무조건 뛰어나가서 이제 적응적 시뮬레이션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실패를 함으로써 거기서 얻어지는 경험치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와닿았고 사장님이 인제 이런 걸 풀면서 제일 동기부여받는 사람 이거 준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파트너들에게 인제 움직이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설정하고 갈지가 굉장히 또 궁금해요. 어떠세요? 황준표 사장님? 네, 저한테 하신 질문이세요? 네네. 네, 제가 죄송합니다. 그 댓글 보고 있다가, 아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걸 사장님이 네, 풀면서 결국은 네네, 동기부여는 본인이 제일 받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제 움직이라 퍼떡 이 주제에 맞게끔 이 잘 풀어 네. 주셨는데 사장님도 물론이고 파트너들에게 인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딱 쓴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트렌드가 우리 쪽으로 다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 몇 년간, 한 5년간 사람들이 올바른 소리 안 듣고 싶고, 뭔가 어떤 감정에 몰입하고 싶었고, 도파민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하다가 그런 것들에 다 현타가 오고, 이제는 뭔가 올바른 것, 성장적인 것, 발전적인 것으로 왔거든요. 이걸 억지로 끌어올 수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걸 필요로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대세라는 걸 알면 강하게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발전적이고 성장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뮬레이션만 돌리지 마시고, 액션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네. 정말 요즘엔 그런 것 같아요. 뭐 N 무슨 시대? 뭐 지금 MZ 시대? 뭐 MZ 시대는 어때? 이래. 이 사람 성향은 어때? 이러면서 우리가 성공은 사실 유행이 없잖아요. 성공이라는 건 유행이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딱 정해진 대로 가는 게 성공인데 늘 지금 트렌드에 맞게끔 가는 게 아니라
트렌드에 맞추어진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 성향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좀 안타까울 때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사장님 말 맞다나 결과가 이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 좀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틀 동안 너무 수고해 주신 우리 황준표 사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으면 더 듣고 싶죠. 지금 댓글에도 굉장히 아쉽다, 더 듣고 싶다라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으신데 그건 또 우리가 다음 기회로 또 삼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만 마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의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필드에 나갈 때는 시스템에서 반드시 배우고 나가시는 거를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 미팅에도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미팅에는 배우는 장입니다. 느끼는 장입니다. 깨닫는 장입니다. 이런 아침 미팅이 없는 조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침 미팅이 없는 조직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정말 아셔야 돼요. 이걸 준비하고 있는, 기획하고 있는 리더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거지만 액션도 중요하지만 자세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했을 때 더 크게 레버리지가 나지 않을까요? 자, 오늘도 역시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내일 역시 알찬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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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어디서 물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구나. 뭐를 좋았어요. 근데 이걸 감사합니다. 알아듣고 내 것으로 감사합니다. 만들어야 할 텐데. 화이팅! 맞아요. 어디 만들겠습니다. 가십니까? 성님 어디 가십니까? 출근합니다. 헛떡 나가라. 퍼뜩 나가십시오. 퍼뜩. 이제 배웠으면 퍼뜩 나가십시오. 네, 무조건 나가세요.